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대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엄동설한 겨울에 난초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리고 난초는 겨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겨울에 잠을 재워야 된다, 겨울에 휴면을 취해야 된다, 겨울에 온도를 차갑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실제 있어 왔고, 이번 연간 관리표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너무 온도가 높지 않나요? 이 겨울에는 왜 이렇게 떳떳하게 길러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난초 기름에 있어서 왕도가 있을 수 없죠. 겨울에 어떻게 온도를 주고 어떻게 광합성을 하고 어떻게 젖질을 하고 어떻게 보내는 것은 바로 봄에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굵게 자라고 또 새싹이 경쟁력 있는 난초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전 단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겨울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봄철에 농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지력을 가꾸고 주변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난초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대사 측면을 조금 더 조력해서 미리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바로 봄과 연장선상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관행 방제표에 있는 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약을 치든지 아니면 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면, 그렇게 해서 농사가 잘 되면 가을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수확해서 뒤쪽으로 잘라서 출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겨울철 난 관리, 봄, 여름, 가을처럼 똑같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성적을 내고 실적을 내고 즐거워지시려면 앞으로 만나는 많은 경쟁자분들 속에서 보다 더 높은 점수와 보다 더 나은 상작으로 영양 상태가 나은 우수한 저장약물에 꽉꽉 차있는 이런 난초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상위에 랭킹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즐거워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주제인 겨울철 난 관리 핵심 포인트,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겨울철 난 관리 핵심적인 게 바로 온도의 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야간의 온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병충해를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제압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난실에 환기를 제때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서 난초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오늘 난실에 온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난초 차갑게 쿨하게 냉각된 상태로 이렇게 보내야만 난초가 잠을 안전하게 자고 그 잠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 탓으로 봄에 건강하게 활력 있게 확 희나가 자라서 농사에 아주 이로운 방향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난초 겨울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동면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야생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북극의 곰이죠. 이 곰을 보면 지금은 겨울잠을 잘 자지 않는답니다. 빙하가 많이 녹아서 야생에 있는 우리 한국 출란, 그렇죠, 너무 춥고 먹이활동, 광합성 활동이 잘 되지 않죠. 그럴 때는 차라리 동면 각성물질이 만들어져서 웅크리고 그냥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여서 난초가 겨울에 불가피하게 잠을 잔다. 원치 않은 잠을 잔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생에 있는 난초 어디로 갑니까? 사람 채집에서 난실로 가죠. 난실은 어떻습니까? 인공재배죠. 인공재배. 자, 인공재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야생에 있는 것처럼 영하 10도, 5도, 영하 15도에서 노출시킬 수 없죠. 저희 연구소가 있는 팔공산을 가보면 겨울에 영하 15도, 16도, 17도씩 내려갑니다.
거기가 난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난실에 영하 15도, 10도 가면 안 되죠. 다 얼어 죽죠. 자, 이렇게 보면 인공 재배, 아파트 베란다 또는 난실 등에서 기르는 난초들은 너무 차갑게 야생상에 비추어서 한다면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출란 광합성을 해야 되죠. 우리 난초 겨울에 붓고 곰처럼 딱 움츠리고 숨 마시고 있지 않죠. 겨울에도 생리작용, 대사작용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과는 다르죠. 산에는 야생에서는 각성 물질이 나와서 모든 신호나 모든 호흡이나 예컨대 이런 것들 전부 최소 단위로 다 맞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박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신진대사를 다 느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파리 속에 전분질, 다시 말하면 녹말과 관련된 물질들을 많이 함유시켜서 빙점이 낮아지도록 해서 조금 난초 결빙되지 않도록 또 지가 스스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난실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 야생에 있는 난초들 다 어떤 것들이면 민출란이죠. 민출란 사람을 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실로 들여와서 키운 난초 무엇입니까? 얘가 돌연변이가 2개, 3개, 심지어 4개까지 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돌연변이가 하나도 없는 난초는 예컨대 물에 던져 넣어도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연변이가 하나 났습니다. 원판, 두화, 황화, 중투화, 중투 하나 얘가 들어있죠. 자, 이 들은 사람으로 치면 예컨대 가인방명이다. 조금 귀한 존재에서 조금 탈이 잘 난다. 견뎌내기 힘들다. 그렇게 보면 2예품, 3예품, 4예품 야생상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난초를 기르고 또 세팅하고 설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0도 상태에 맞춘다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자,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난초가 하루 중에 해가 있는 6시간 돈벌이, 광합성, 포도당벌이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온도를 낮추면 광합성이 잘 되지 않죠.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정도 높아져야 광합성이 잘 되죠. 잘 맞춰주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되는 난초는 호흡량만 생기고 번응은 없죠. 그렇게 되면 광보상점 이하에 놓여지는 위험한 경우도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공재배상의 난초 하루 사용해야 될 칼로리 에너지 양만큼은 그 난초가 실시간으로 하루 만에 만들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주지 않는다면 어렵게 귀하게 만든 여름철, 가을철 광합성했던 저장 양분을 녹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죠. 겨울에 포도당을 만들고 버려서 사용하고 남는 걸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갑게 보내면 만들어지는 양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난초는 있던 양을 축내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애란인들께서 겨울에 차갑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떤 분이 차갑게 해야 난초가 잘 크더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떤 분이 없어요. 그런데 90%가 넘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말한 사람 없는데 다 믿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실체는 어디 있나요? 야생의 산채를 가보니까 끙끙 얼어 있는 곳에 난초가 움츠리고 죽은 듯이 살더라라는 거죠. 그건 야생의 문제이죠. 인공 재배가 아니죠. 자, 여러분, 겨울비전 보약이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약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죠. 자, 여러분, 난초에 있어서 보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합성 양이죠. 그 광합성 양을 늘리려면 겨울에 새싹이 나오지 않죠. 뿌리가 내리지 않죠. 꽃이 자라지 않죠. 가만히 있죠. 여러 가지로 큰 규모의 저장량분 수요처는 없고 오로지 벌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겨울철 보약이 되려면 이 난초, 겨울철 주간에 광합성이 20도에서 22도가 제일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광합성을 충분히 시켜주어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면 겨울 해가 짧죠. 짧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호흡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야간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낮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과 가을철에 비해 야간 호흡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하루 중에 만드는 포도당 양에 소모하고 남는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돼서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로 몸을 이롭게 만들고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난초가 보약을 먹어가지고 그 보약의 효능으로 다음 촉이 굵어질 수 있게끔 해줄 때만 그게 보약이지, 들고 다니고 이해만 하고 다니면 보약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름처럼 28도, 30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20도 정도는 유지를 시켜 주어서 광합성이 좀 되도록 해주라라는 것이죠. 조도가 6,000 룩스, 7,000 룩스, 8,000 룩스 같아야. 겨울은 지구각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누워서 들어오죠. 자, 그렇게 되면 이파리에 닿는 각도가 여름에는 이렇게 닿는 다음에 겨울에는 이렇게 닿죠. 닿으니까 반사가 많이 돼요. 반사가 많이 되니까 겨울 빛은 조금 높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정통한 논문을 보면 2만 룩스가 맥시멈, 가장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20도였죠. 그렇게 보면 겨울 20도를 맞출 때, 여름에는 저희들이 6,000 룩스를 권고를 합니다만 겨울철에는 예컨대 1만 룩스 정도가 가도 난초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새로 자라는 촉이 있죠. 아래쪽이 연합니다. 그리고 경화가 덜 됐어요. 그런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다 자라가지고 경화가 잘 됐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워서 갑니다. 쿠션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있게 햇볕이 가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도와 채도도 온도와 함께 병행해서 조건을 잘 운용하셔서 활용하신다면 이 난초 월등하게 건강해집니다. 겨울철 주간에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도가 너무 높은 명장님, 난초가 자라지 않나요? 예, 난초는 항상 자랄 준비를 하고 있죠. 세포 번역 언제 합니까? 해 뜨기 2시간 전에 하죠. 자, 그렇게 볼 때 해 뜨기 2시간 전 겨울에 몇 도입니까? 밖에 끙끙 얼어있죠. 자, 낮 시간에 온도가 7도, 5도 정도 맞춰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7도, 5도에서 세포 분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미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자란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꽃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꽃은 세포 분열이 아닙니다. 세포 분열은 사전에 미리 기관이 만들어질 때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쪼그러져 있다가 불어서 바람이 일듯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죠. 이때 지베레린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커지는 것은 조금 온도가 가니 유리병이 벌겋게 달구어져서 커지듯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화가 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의 온도 줄 때 꽃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꽃이 붙어 있는 난초들은 별도로 이렇게 하셔서 조금 주간 온도를 낮춰줄 필요는 있겠죠. 저희 농장에도 개화실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개화실에 보면 냉동기계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4도를 맞추습니다. 맞추기 때문에 많은 수의 난초에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꽃이 붙어 있는 1%, 2%, 3% 해당되는 난초를 보고 이렇게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 붙어 있는 포기들은 피해야 될 시기를 잘 계산해서 그것대로 따로 관리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더 난초의 생산성에 이롭게 미친다라는 점이죠. 자, 여러분, 주간의 온도, 야간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 4번 제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동면의 진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잠, 야생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야생상에서도 위도가 높아서 조금 추운 곳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초 겨울에 이렇게 슬리핑이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슬리핑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만 주간에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난초가. 자, 피곤하면 우리 사람도 잠이 들죠. 그래서 야간에 등을 켜놔도 잠을 자죠.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잠은 그때 일어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명반응에서 안반응으로 넘어가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변곡점이 올 때 잠을 자고 한철 내내 곰처럼 겨울 곰처럼 잠을 자지는 않는다. 인공재배를 하는 우리 우수한 명품들에 한해서는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섬세하게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동면이라는 주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겨울에 관련된 영상을 조금 더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우리 겨울 매우 중요한 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리가 겨울을 잘라야 이듬해 광성이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난초 겨울에 봄에 농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전처리하는 과정이다. 잠을 재우는 게 아니고 전처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무명 시절에 우리 동네 지역에 계신 대가분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참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에 제일 추울 때 물을 줘서 화분 안에 끙끙하면 얼리면 분 속에 있던 기생충 다 얼어 죽고 분 속에 있던 곰팡이, 세균 다 얼어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겨울에 그 추운 날 물을 한번 줘가지고 고도름이 한 밑에 주룩주룩 달리거든. 그때 동결을 풀어가지고 계속 놔도 죽으니까 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한겨울에 물을 이렇게 주고 화분에 고도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래 가면 죽잖아요. 그 물을 줘서 녹여야 되는데 뜨신 물로 녹이면 큰일 납니다. 다 큰일 나기 때문에 찬물로 녹여야 됩니다. 그 찬물로 녹이면 정말로 발 시리고 손 시렸습니다. 그때 화분에다 손을 대면요 화분이 쩍 들어붙어요. 하도 좁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겨울에 차갑게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차갑게 해서 화분 안에 고드름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 단연기를 본 바 온도를 촉촉하게 제주도 서귀포 남쪽의 대마도처럼 타이완 카오슝처럼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훨씬 생육상이 좋고 병도 더 없어요. 아니 차갑게 해야 뭐 병균을 죽인다고 했는데 병균은 남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결이 나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